나 이마다 카이토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처음으로 절망의 맛을 봤다. 대체 뭘 봤길래 그러냐고? 그건 여자친구인 하리모토 쿠로카와 친구인 쿠조타니 코야의 바람 현장이었다. 쿠로카? 이런, 들켰네. 그러길래 여긴 뭐하러 왔어? 뭐 어때? 어차피 헤어질 생각이었잖아. 두 사람은 일말의 죄책감 따위도 없었다. 마치 이렇게 들키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쿠로카? 어떻게 된 거냐니, 딱 보면 몰라? 난 너랑 사귀는 거 질렸어.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코야가 너보다 훨씬 낫잖아. 코야가 훨씬 낫다니? 애초에 1학년 때 나한테 고백한 건 너잖아. 남친이 있는 애라는 설정이 필요했을 뿐이야. 인기 없는 너라면 군말 없이 사귀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젠 너보다 훨씬 인기도 많고 잘생긴 코야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한텐 볼일 끝났다는 거야. 코야, 네가 나랑 같이 다녔던 이유가 설마... 그래, 쿠로카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지. 야, 나 진짜 고생했다. 주변 애들한테 안 들키게 접근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네 친구라는 입장을 이용하니까 나름 수월했어. 뭐 애초에 쿠로카도 너한테 별 관심 없었던 것 같은데. 모두에게 잘된 일이니까 좋게 넘어가자. 이게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좋게 넘어가자고? 그건 오로지 두 사람의 입장일 뿐이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뭐 하나 잘된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무슨 말을 해봤자 패배자의 뒷말로밖에 안 들리겠지. 이 장면을 전부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지만 아무도 못 본 이 상황에서 내 증언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 나는 저 두 사람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언젠가 복수할 테다. 지금은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네. 이마다, 잠깐 나 좀 볼래? 시라오시? 이 친구는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 시라오시 마남이다. 시라오시가 왜 이런 학교 뒤편에... 아니 잠깐, 생각해보니까 난 네가 불러서 여기로 온 거였지. 할 얘기가 뭐야? 솔직히 지금은 누구랑 얘기할 기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내 남친 역할을 맡아줄래? 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지금 남친 역할을 맡아달라고 한 거야? 맞아.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않아? 왜냐면 넌 지금 솔로잖아. 보고 있었구나. 그야 약속 장소인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보아하니 성격은 개차반인 것 같던데 너한텐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분하기는 해. 그럼 복수하자. 복수? 뭘 어떻게 하려고? 간단해. 이래봬도 난 학교에서 제법 인기가 많아. 나도 안다. 외모가 귀여울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대기업 재벌가의 아가씨이기까지 하니 인기가 없으래야 없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하던데. 저 두 사람은 분명 너를 불쌍한 인간 취급하면서 무시할 게 틀림없어. 하지만 나랑 사귀면 그런 건 불가능할 거야. 오히려 걘 콧대 높은 내가 선택한 남자를 놓친 셈이 되는 거지. 그럼 주변 사람들은 그 애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려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쿠로카한테 날 뺏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 둘이 애들 앞에서 대놓고 꽁냥대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때부터 사귀는 척하면 되지. 그리고 나한텐 비장의 무기가 있어. 그 두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그러니 분명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곧바로 사귀는 티를 낼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시라오시의 제안은 나에게 있어선 손해볼 거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럼 너한테는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제안은 나한테도 득이 돼. 왜냐면 사실 내가 선자리에 나갈 위기에 놓였거든. 선자리... 그렇구나. 왠지 복잡한 일에 끼어드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집안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겠다는 거야? 눈치가 빨라서 좋네. 나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선자리는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 거야. 학교에서 사귀는 척하면 어느 정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가족들도 속일 수 있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그럼 너도 학교에서 성가 신이를 피할 수 있을 텐데 괜찮지 않아? 결코 괜찮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재벌가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들다니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지만 평소 시라오 씨에게 늘 신세지고 있던 나였다. 실례하겠습니다.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라오 씨는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 주었으면 한다며 나를 본인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집이 정말로 크다. 리무진을 타고 왔지만 정문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정원이 이렇게 넓을 줄이야. 주인님께선 이 방 안쪽에 계십니다. 이 방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전통 가옥식으로 되어 있어. 할아버지 취향이거든. 인사드리는 건 아버님이 아니라 할아버님인가? 주인님, 아가씨와 이마다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놈이구나. 내 귀여운 손녀딸을 꼬신 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라 멍해졌다. 할아버님께서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신 것이다. 그게 나는 인정 못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르는 녀석 같아. 내 손녀를 넘길 순 없어.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길래 차분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딴판이었다. 할아버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교제 중인 카이토라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난 인정 못한다고 했지. 결혼은 몰라도 교제를 하는 것까지 할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안 된다면 안 돼. 기어코 인정을 받겠다라면 시라오시 가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할 거다. 우리 가문은 약혼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엔 그 상대방에게 시련을 부여하는 관습이 있어. 가문에 있어서 득이 될 만한 사람만을 인정한다는 가언에 따라서 시험을 통과한 유능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인정해준다는 거야.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괜찮아. 너라면 분명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겨우 저런 애송이가 통과할 수 있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시험을 치르게 해주세요. 그 기대를 배신해 드릴 테니까요. 이 상태로 그냥 시험을 봐야 한다고? 시라오 씨가 부추긴 덕분에 우리는 시험 장소인 지하실로 향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건 금시초문인데. 나도 할아버지의 반감이 이렇게까지 심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 진짠가? 놀라거나 망설이는 기색은 전혀 안 보이던데. 하지만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 시험만 통과하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나한테 거부권은 없는 거야? 물론 있긴 한데 가짜 남친이란 걸 들켰을 때 할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책임 못 진다. 당했다. 여기까지도 계산한 거구나. 자, 첫 번째 시험이다. 덧셈 암산을 10문제 연속으로 맞춰보시지. 어째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포기하려면 지금이 기회야.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할아버님께서 버튼을 누르자 세 자리의 숫자판이 빠르게 돌아가다가 랜덤으로 멈췄다. 덧셈 암산이란 이것들을 전부 더해서 답을 내리는 거겠지. 12,758이네요. 이럴 수가. 이걸 풀어냈다고? 첫 문제부터 숫자가 엄청 크네. 정략 결혼 이외의 결혼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주의 결의가 느껴졌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여유롭게 통과하겠는데요. 시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곧 있으면 헷갈릴 게 틀림없어. 그 후로 나는 덧셈 암산을 계속 풀어나갔고. 말도 안 돼. 전부 정답이라고. 역시 카이토야. 내 예상대로였어. 좀 지친다. 오랜만에 두뇌를 풀가동시킨 느낌이다. 단 것 땡겨. 이 정도 난이도를 통과했으면서 조금 지친다고? 나를 얕보는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은 좀 하는 모양인데 다음 시험은 호락호락하지 않을걸?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시험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 걱정 마. 이 다음 게 마지막이야. 그렇구나. 그럼 의외로 대신에 50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문이 3개?
여기서부턴 수수께끼를 푼 다음 올바른 문을 고르는 게 문제다. 틀린 문을 고르면 실격이라는 거군요. 고작 그걸로 넘어갈 리... 아이쿠,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뭐가 더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안심해. 운이 안 좋아도 입원하는 정도로 끝날 거야. 안심이 되겠냐? 뭐 실제로는 약간의 공포를 느끼는 게 전부겠지만 진지하게 시험에 임해야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건가? 신은 13마리의 동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쥐가 하는 말에 정신이 팔려 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신은 분노하며 고양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 신은 어떤 동물에게 나와 닮은 네가 내 뒤를 잇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머지 12마리 중 신의 후계자로 선정된 동물은 누구일까요? 문에는 각각 개, 용, 원숭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정답은 이 중에 하나라는 거겠지. 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었다. 유독 신이라는 글자만 눈에 띄게 다르게 쓰인 데다 옆에 한자까지 적혀 있는데 13마리의 동물이 있었는데 고양이가 돌아가고 12마리가 되었다라. 이건 고양이가 없는 12마리의 동물에 관련된 무언가를 나타내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가 제외된 이유가 쥐라는 걸 보니 12지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 거기엔 개, 원숭이뿐만 아니라 용도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중에 신이 될 수 있는 건 정답은 원숭이입니다. 정답이야. 역시 카이트라니까. 원숭이는 12지신으로 따졌을 때 신이라고 쓰지. 그래서 신과 가장 닮은 동물이라고 하면 원숭이인 거야. 정말이지. 문제가 쉽지 않네. 두 번째 문제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덧셈 함선보다 이게 낫다. 나는 애써 그런 쓸데없는 말을 삼키며 다음 문제를 풀 방으로 이동했다. 그 후로 난 계속되는 문제를 풀며 정답이 적힌 문만 골라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문장을 잘 읽기만 하면 일반 상식 수준의 지식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렇게 50문제를 전부 통과하자 이야, 감탄스럽군. 설마 그 시험을 전부 통과할 줄이야. 이젠 마나미를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의외로 회장님이신 할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주장을 180도 바꾸셨다. 마치 아까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크게 환영해주니 이건 이거대로 무섭다. 그럼요. 카이토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시험만 봤다면 전교 1등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남자인데 이런 결과는 당연하죠. 오호, 아주 대단한데. 그럼 당장 식을 올려야겠구만. 식이요? 설마 그 식이라는 게 물론 결혼식을 말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너흰 이제 둘 다 만으로 18살이라면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됐겠다. 문제될 건 없지. 문제라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 시험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너희 부모님께도 허락을 구해놨으니까. 이미 부모님 허락도 받았다고? 그럼 나는 선택지가 없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얘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는 게 목적이었던 건가? 아니, 그 전에 나를 좋아하는 건 맞아? 이젠 어디서부터 태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무나도 당황한 사건들의 연속에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만 맴돌았고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다. 그 후론 어떻게 되었냐면 미나미 카이토 결혼 축하한다. 완전 궁지에 몰린 나는 결국 도망치지도 못하고 정말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막 나가는 전개는 또 처음이다. 부모님도 이 결혼을 무척 기뻐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에 의문을 품은 건 나뿐인 것 같다. 너무 이것저것 억지로 밀어붙인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너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다소 급하게 절차를 밟은 거야. 대신에 내가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할 말은 없지만 뭐 여기까지 온 이상 나도 책임은 확실하게 질게. 그렇게 학생의 신분으로 결혼식을 올린 우리는 마나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즉 동거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역시 집에 있는 게 좋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단둘이 있게 되면 마나미는 곧장 내 곁으로 다가온다. 솔직히 쿠로카와 사귀었을 때조차도 이렇게까지 찰싹 붙어 있었던 적은 없기에 부끄러운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부끄러운데. 남편은 아내의 애교를 받아줄 의무가 있어. 그러니 내 애교를 받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나미는 의외로 애교가 많아서 이러한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애교 부리는 마나미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그렇게나 시크했던 학생회장이 이렇게나 어리광을 부리다니. 학교 애들이 알면 다른 사람인 줄 알겠지. 이렇듯 집에서는 항상 붙어있는 우리지만 학교에서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 마나미는 학생회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다. 안 그럼 회장으로서의 위험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 쿠로카와 코야가 날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알고 보니 마나미는 그때 당시의 대화를 전부 영상으로 찍어두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틀었고, 그 둘이 뒤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전부 까발려졌다. 덕분에 나는 위로받는 일이 있어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었다. 반대로 그 두 사람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경멸을 당하며 지금은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나미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것 같다. 나를 그 자리로 불러낸 것도 그 둘이 거기서 바람을 핀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겠지. 근데 나 아직 물어보지 못한 게 좀 있어. 뭔데? 너는 나의 어디가 좋은 거야? 아니다. 애초에 좋아하는지 어떤지도 안 물어봤네. 억지로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좋아하는 마음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난 고2 때부터 널 쭉 좋아했어. 시험 점수로 1등을 못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넌 공부 잘하는 걸로 잘난 척하지도 않고 상냥했으니까. 근데 내가 너한테 마음이 생겼을 땐 이미 쿠로카랑 사귀고 있었으니까 들키지 않게 노력한 거야. 그럼 혹시 이제까지 남자들 고백을 거절한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도 그런 것도 맞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를 좋아했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막상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려니 좀 쑥스럽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 내가 못 견디게 좋아하는 너를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말이야. 확실하게 짓밟아줘야겠다고 다짐했지. 뭐 이제 복수는 충분히 했으니까 걔네는 그냥 냅두자. 이 이상 몰아붙이는 것도 좀 불쌍하니까.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솔직히 난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기껏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그 둘은 있고 우리의 즐거운 미래만을 생각하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철저히 짓밟고 남을 것 같단 말이지. 즐거운 미래라. 카이토 너 의외로 적극적이다. 무슨 말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여름방학 때 신혼여행을 갈 생각인데 어디로 갈래? 근데 난 그럴 돈이 없는데. 걱정 마. 앞으로 너한테 들어가는 돈은 전부 우리 집안에서 대줄 거야. 지금은 할아버지도 너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셔서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쓰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그건 감사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도망칠 구멍을 몽땅 메워놓은 것 같은데. 이미 결혼도 해버린 마당이니까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지만. 이렇게 여름방학이 기대되는 건 처음이야.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뭐 마나미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좋긴 하다. 뭐야? 갑자기 머리를 다 쓰다듬고? 평소엔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안 해주면서. 그냥 쓰다듬고 싶어져서. 앞으로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의 마음엔 제대로 보답하고 싶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그녀와의 삶을 직면하며 나아갈 것이다.